자, 이번엔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삼성과 LG가 TV용 패널 협상 대화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디스플레이 김성현 최고 재무책임자 전무는 전날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와 올레드 패널 공급 협상이 현재 중단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CMO 사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창립 이후 처음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전구체 제조 설비를 위해 3,262억 원을 투입합니다. 공사를 마치면 포스코케미칼은 광양 전구체 공장에서 연간 4만 5천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성일하이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됩니다. 성일하이텍 측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일반 청약에서 20조 1,431억 원의 증거금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인프라 건설 협력을 공식화합니다. 넷마블은 신작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사전 다운로드 개시 5시간 만에 국내 애플 앱스토어 인기 1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물 건너간 삼성과 LG의 올레드 동맹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날선 공방을 벌였던 두 회사가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손을 잡았는데 그래도 얻을 게 많겠지 하면서 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올레드 소재주들 지금 주가 보면 고점 대비 이미 반토막인데 덕산네오룩스, P&H테크, 한솔케미칼 과연 이 뉴스에 추가 조정을 또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먼저 두 회사가 동맹이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이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동맹을 했다고 한다면,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OLED TV 패널이 올해 100만 대에서 한 150만 대 정도고요. 내년에 400만 대, 2024년에는 500만 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LG디스플레이가 OLED TV 패널 출하량이 745만 대였거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현재 대형 OLED TV의 어떤 이 캐파 자체는 대략 한 1,0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만약 삼성과 LG가 동맹을 했다고 한다면 LG디스플레이는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뭔가 이 캐파를 좀 늘리려는 어떤 시도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OLED 패널에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LX 세미콘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참 엔지니어링, P&H테크, 덕산테코피아, LG디스플레이의 어떤 주요 국내 소재 부품 협력사들이 한때 이제 수혜주로 각광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LG 쪽 관계자가 진행 상황을 언론에 좀 노출을 한 만큼 이 협상 자체가 순조롭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삼성이 그 완벽한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아닌 LCD 계열의 어떤 QD OLED만 언제까지 고집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OLED TV가 어쨌든 대세로 갈 것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자체도 OLED 패널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1위 TV 시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안전적인 어떤 패널 공급이 최우선일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협상의 길은 어느 정도 좀 열려 있지 않냐, 이렇게 좀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맞는다고 한다면 네. 아예 삼성이 이 패널 공급을 받는 거를, LG디스플레이가 받는 것을 아예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협상이 아마 물밑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 이 관련 종목들을 그걸 기대하고 끊임없이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서 좀 이 시장에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PI 첨단 소재와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다른 테마하고도 좀 연관이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묶어서 언급드리기는 다소 무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다만 두 회사 모두 실적이라든지 전방의 업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하반기로 갈수록 혹시라도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 하반기보다는 내년이죠. 내년에 좀 괜찮아진다고 한다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향 OLED TV, 그다음에 애플향 에 들어가는 DDI라든지 T콘 요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의 영업이익도 1분기와 비슷하게 1천억 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력 반도체 등이라든지 비메모리, 특히나 이제 텔레칩스 지분,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하는 텔레칩스 지분을 10% 이상 좀 인수를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 영역으로도 진출을 하면서 매출처를 다양하게 좀 확보를 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세미콘 상승 여력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당장 이 뉴스에 팔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OLED 소재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장과 동시에 좀 주가가 반응할 가능성이 큰데 효성 첨단 소재는 예상치를 부합했고요. 일동제약은 적자 규모 확대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을 했고 지금 주목해야 할 게 성적이 우수한 LG이노텍과 삼성바이오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효성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본인 그렇더라고요. 회사의 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은 줄었고요. 코로나19 이 중국의 도시봉쇄 등 악조건 속에서도 뭐 견조한 실적을 냈다라고 회사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매출은 높았는데 영업이익이 R&D 비용이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쪽에서 계속해서 7분기 연속인가요? 여기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 쪽은 넥시움이라는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손잡고 만든 이 넥시움이라는 항궤양제, 요게 공동 판매를 한 항궤양제가 좀 매출 성장을 좀 견인을 한 것 같고요. 신속 항원 키트도 최근에 유통에 나서면서 매출 확대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약 개발에 좀 뛰어들면서 R&D 개발 비용이 좀 크게 늘어난 게 영업이익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 기록하는 것으로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의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LG이노텍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회사가 저희의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담당하는 이제 광학솔루션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2%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좀 과언이 없겠고요.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뭐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 뭐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견조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이폰 13 판매 호조가 수혜를 본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전 세계 이 정보통신 IT 유통제품 재고가 연초 대비 40%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판매가 안 됐다라는 건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아이폰 13의 글로벌 유통 재고는 연초 대비 20%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의 판매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LG이노텍의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올 애플의 호실적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강세의 모드를 이어갈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좀 마련이 됐다라는 점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밖의 사업부도 1년 전보다 골고루 좀 실적이 개선이 됐고요. 기판이라든지 뭐 무선 주파수라든지 뭐 5G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두 전체적으로 좀 매출이 늘어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기존 사업부들의 어떤 탄탄한 실적 그리고 전방 산업 호조 뭐 긍정적인 실적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다만 이 3분기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혹시라도 저조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2분기까지는 사실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견조했습니다만 제가 이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3분기, 4분기에 뭔가 하반기로 갈수록 변고가 있을지 그리고 사실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이 수요 쟁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분위기라든지 이런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만약에 지갑을 닫는다고 한다면 3분기에는 정말 진검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플 아이폰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LG이노텍의 어떤 주가 또 이 실적의 성적 자체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에 사실 LG이노텍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안정적으로 조금 이 차트 상태를 기술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어떤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상승한다고 한다면 이번 어떤 썸머랠리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포트의 비중을 조절하는 어떤 계기로 좀 삼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가 11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오리지널
의약품과 견주어서 바이오시밀러의 상승세가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6월에도 특히나 그 레미케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 점유율 상승세가 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스에서 사실은 이 미국은 어쨌든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슨앤존스에서 약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이 어떤 점유율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존슨앤존스 레미케이드의 어떤 오리지널 약제의 이 점유율을 보면 레미케이드가 60%,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약제가 바이오시밀러 약제가 40%,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점유율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에서는 뭐 거의 뭐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이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 인하로 인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당초 전망과는 굉장히 좀 다르게 시장에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의 어떤 만성질환 약제뿐만이 아니라 블록버스터급 항암제 관련된 이제 바이오시밀러 제품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시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이 시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8월 썸머 랠리까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주가 상승률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기술적으로도 좀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유의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을 비롯해서 셀트리온의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LG이노텍은 과연 랠리가 반등이 나올 경우 좀 비중 축소 전략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하나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기업이 있죠. 포스코케미칼, 지난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포스코케미칼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사실 다 양극재가 이끈 거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히 잘하는 양극재를 더 잘하려고 합니다. 양극재의 주 원료인 전구체 증설에 투자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지난 2분기 잠정 실적에서 보시면 양극재 매출이 한 3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27.4% 증가를 했는데 2분기부터 이 중국의 어떤 법인 합작법인으로 만든 절광포화라는 이제 종속법인으로부터 전구체를 공급을 받는데 절광포화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성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번 이 추가로 전구체 공장 증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수익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다른 어떤 생산 능력 증설도 지속적으로 고동장을 이끌 전망인데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하반기 광양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10만 톤 생산 능력, 25년에 34만 톤. 30년까지 61만 톤까지 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응급제는 세종에 1.5만 톤, 그러니까 천연흑연 응급제를 포함해서 포항의 인조흑연 응급제까지 생산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8.2만 톤 생산 능력을 25년에 17만 톤, 30년에 3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뭐 제품 믹스도 좀 다양할 계획인데요. 양극재는 니켈 90% 이상의 양극재가 양산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요. 하이니켈 NCA하고 보급형 전기차를 위한 LFP 양극재 사업화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제는 실리콘 첨가 응급제 사업까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 소재 부분에서는 거의 그냥 일원화를 했다라고 네. 좀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생산 이 캐파만 계속해서 늘려가지고 나중에 뭐 이게 뭐 치킨 싸움에서 뭐 혹시라도 뭐 가격이 인하되고 이러면서 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소재 이 풀밸류 체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이 그룹 차원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케미칼이 많이 좋은데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어떤 이 성장성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시장이 사실은 이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좀 나서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성급하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반기에 어떤 변동성 확대가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기다려서 저점 매수 전략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다 좋은데 시장의 환경에 어떻게 받쳐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2차 전지를 시장에서 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의심이 없지만 당장의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IPO 블루칩이죠. 성일하이텍이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IPO 흥행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요 예측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냈습니다. LG 엔솔의 기록을 무려 넘어선 건데 일반 청약에 20조 원의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공모가는 5만 원이었고 따상가면 13만 원입니다. 성일하이텍 과연 전략 좀 어떻게 챙겨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리사이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유일의 어떤 습식 재련 기술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총 5개 회사 중에 투자를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이 되면 대략 한 5천억 정도 수준의 캐파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 회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가장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공모 청약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체 이제 유통 물량이 1,190만 주입니다. 전체 이제 공모 후에 물량이 1,190만 주인데 일단은 410여만 주가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락이 걸린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유통 물량이 바로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면 물량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 직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일하이텍의 어떤 폐배터리 이 사업 진출권을 가지고 만약에 상장에 성공을 해서 따상을 가고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른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폐배터리 관련주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모를 하신 분들은 당장에 상장하고 가격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겠지만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그 관련해서 다른 또 종목들을 좀 골라보고 싶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사업에 굉장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들도 이미 관련 사업에 좀 공들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이 어찌됐든지 간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좀 의심할 나위 없이 좀 이게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개별 종목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개별 종목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네. MPC라는 회사입니다. 예전에 내셔널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뭐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폐배터리 같습니다. 하면 항상 이야기 나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폐배터리 전문 이송 용기를 개발을 해가지고요. 추후에 관련 산업이 확장될 경우에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합작해서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고 어제도 좀 급등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나마 이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된다고 한다면 좀 지켜보시고 좀 매매에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성일하이텍 매도 전략에서 저 굉장히 귀여운 그림을 봤거든요. 치맥 해가지고 오늘 따상 가서 치맥 먹자 네. 막 이런 그림 봤는데 치킨 한 마리가 뭡니까? 오랜만에 공모 시장에서 좀 대역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니면 경쟁률도 좀 세고 진거분이 많이 몰린 종목이 하나 상장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치킨 2마리, 3마리, 4마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략과 전망 챙겨가 보죠. 저는 지속적으로 8월 달까지는 썸머랠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지만 좋네요. 3분기, 4분기로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변동성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의문이다. 그래서 항상 돌다리도 좀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어제 미국 시장 금리 인상 관련해서 불확실한 회소로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전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다만 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2.75%, 국내의 기준금리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2.5%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지나친 상승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올랐을 때 내 종목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비중 조절에 적극 나서 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LG 이노텍 비중 조절하고 2차 전지 조금 불안하고 지금 살짝 바이오 셀트리온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차기 일단 썸머 랠리를 주도할 섹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바이오 쪽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바이오가 바통을 좀 이어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의 제약 바이오 업종도 그렇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그렇고 신약 개발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썰러머 랠리의 주도는 아마 제약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영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